후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석을 허가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 불출석 증인들 중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는 동행 명령에 응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경은 증인에게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경은 판사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경은 판사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증인 여경은. 직접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면 카운터로 오시면 됩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전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증인들 중에는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계속 출석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합쳐 몇 분으로 드릴까요? 5분 하겠습니다. 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나 신청해 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십시오. 네, 증인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증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죠? 2022년, 2023년, 2024년 근무했습니다. 2024년까지 2년 근무했네요. 3년 근무. 2022년부터 언제까지요? 2025년 2월까지 네, 3년 근무했습니다. 2월까지. 이 지금 언론에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까? 언론에서 본인의 비위라고 해서 네, 지금 대법원의 감찰을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근무 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 갔던 것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카톡 내용이 지금 언론에도 공개되고 그런 것 같던데 그 부분도 같이 조사를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례지만 증인은 사법연수원 몇 기죠? 36기입니다. 36기. 여기에 대한 증인의 입장은 뭐죠? 예, 부적절하였던 처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일부 있지만 어떤 게 사실관계가 다르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지금 두 가지의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혐의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024년 6월 달에 근무 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노래방으로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경찰도 출동하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첫 네, 번째 의혹은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죠? 직원 한 명의 그 환송 점심 모임이 길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일은 금요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점심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된 것 같고, 네, 그때부터 모임이 이제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까지 갔던 건가요? 네,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오모 부장, 강모 부장 이렇게 같이 갔었던가요? 네, 그 직원분도 함께. 직원 한 명하고, 네. 그러면 부장 판사라고 하는 사는 사람 3명하고 네, 직원 행정관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4명이 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은 완전히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휴가도 내지 않은 상태였고, 휴가를 미처 못 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과 시간에 근무를 하다 나가서 지금 점심부터 술을 먹다 이렇게 된 건, 점심 먹고 복귀할 생각이었는데 술이 과해져서 평소에도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술을 자주 마시나요? 간단히 먹은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아, 간단히 먹은 적이라도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검찰이든 법원이든 점심시간에 술자리가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진짜 까마득한 옛날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점심 때 술을 먹으면 되겠어요, 판사가? 네. 그 다음에 카톡 이거 있잖아요. 네,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이게 애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의 종업원이죠?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어떤 특정 여성을 가리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이 카톡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주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고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어디 근무했죠? 서울에서 주로 근무하고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사건 관계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과는 안 지는 오래됐나요? 고등학교 동문 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7, 8년 전 정도부터 동문으로서 형 동생 하는 사이라는 건가요? 모임에서 보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거 법원의 부장판사면 변호사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이른바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이걸 하지 말라고 법안 제정 당시에 법률 제정됐을 때도 이미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런 행동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네,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7080 카페라고 하는데 이른바 룸살롱이나 유흥주점인 것은 아닌가요? 룸이 없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직원은 언제 임하는 사람이었어요? 환송 전심이라고 하면 언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원의 남편분이 유학을 가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같이 따라간다고 해서 예, 만나게 됐습니다. 언제 출국입니까? 출국 며칠 전에 모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다음 질의는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증인. 네, 갑자기 이렇게 불려와서 놀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시인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어떤 지금 그 조치를 받고 있죠? 그동안 뭐 어떤 조치를 받았고 또 뭐를 어떤 절차를 밟고 있죠? 주의 촉구를 한 차례 받았고 다른 부분은 아직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징계 절차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세하게 여기서보다 훨씬 더 시간 많이 두고 조사 받은 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정말 오늘 이 심야에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여경은 우리 평택 지원의 그 부장판사를 이렇게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출석을 요구했더니 무슨 사정이 있었죠? 재판 준비로 바빴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준비하던 이분을 문제가 있긴 했지만 또 이 자리까지 동행명령으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지금 현안은 사법개혁입니다. 대법관 숫자를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 또 3특검에서 한 특검 수사 결과를 갖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하겠다. 그리고 또 헌법 소원 대상의 재판을 넣어서 사심제 사실상 만들겠다. 이런 굉장히 의연적이고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논의를 하면서 사법개혁의 명분을 아마 찾고자 이 자리에 여경은 증인을 모신 것 같아요. 소환을 한 거죠. 전 이게 정말 과연 지금 이분의 지금 일탈행위 구체적으로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이분이 근무 중에 저 동료 점심에 환송 오찬을 하다가 술이 취해서 결국은 오후에 술자리가 길어지고 거기서 또 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뭐 주변에 알려지게 되고 이런 개인적인 일탈 이런 행위가 이 사법개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심야에 지금 민생이 타들어가고 우리 법사위 국감에서 다뤄야 될 중요한 현안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개인적인 일탈 행위 그것도 방치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조직적으로 지금 여기 저 광주고검 우리 우파원장님 이거 저 방치되고 지금 은폐됐던 사건입니까?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죠. 것으로 알고 이게 저 알아서 사법부 내부의 내부 감시 시스템 이런 또 자율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엄중 조치가 될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알아서 돌아갑니다. 우리 입법부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직접 사람들을 잡아다가 추궁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져보고 아마 우리서 따져본 것보다 훨씬 몇 배 조사도 받고 많은 진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국민들 지금 저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사위의 이 국감 현장을. 그런데 한 법관의 일탈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탈탈 털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분 탄핵시킬 겁니까? 예? 술 먹고 잠깐의 해프닝이 이런 이 사건을 갖고 이분을 탄핵하기 위한 청문회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은 국감 시간입니다. 정말 가장 소중한 시간 천분을 아껴가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잘못한 거를 따지고 사법제도의 근간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법관 개인의 일탈행위를 갖고 여기서 탈탈 털어서 더 이상 뭐가 나와요 지금? 한번 계속 얘기해 보세요.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내부의 자율 어떤 징계 절차에 의해서 징계 들어가 있어요. 제발 우리 법사에서 이런 짓 하지 말자고. 제가 벌써 10번, 20번, 100번은 떠들었을 거예요. 우리 정말 대한민국 법사위 이렇게 할 일 없습니까? 이 심야에 이 아깝고 귀한 국감 시간에 도대체 이거 동행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금 오전에 이미 계획된 국감에 증인을 와 있던 고위 법관들을 갖다가 이 자리에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저분들한테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저분들 왜 여기다 잡아놓은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이런 법사에 우리 하지 말자고 얼마나 고소형을 합니까, 제가? 그러면서 사법개혁 명분을 찾아요?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 특별재판부로 헌법 파괴적 이런 재판을 하겠다? 사실대로 대한민국 사법체계 무너뜨리겠다? 지금 이분의 일단적인 행위 하나를 사례를 갖고 사법개혁의 명분을 찾으시라고 합니까? 저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스스로 법사위 의원님 것을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 법사위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 감사위원님들 정말 우리 생산적이고 해야 될 법사위 국가활동을 좀 시간부터라도 즉각 본부를 회복해서 제대로 된 국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사위 의원님께서도 네, 발언이 종료되었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송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리감사관실이나 법원 측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이렇게까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탈과 사법개혁 명분을 삼는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반대로 무슨 상관이냐 하셨는데 개인적인 일탈을 윤리감사관실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최진수 증인께서는 제주지방변협 회장도 계셨고 한 자리가 좀 길어져서 그렇다 뿐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방금 거의 김기표 위원님과의 문답에서는 다 시인을 했군요. 더군다나 그 직원도 아니고 직원의 배우자가 해외로 나가는데 그것도 며칠 뒤에 나갈 거를 미리 그 핑계로 근무 시간 중에 음주하고 근무 태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여러 의문이 지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윤리감사에서는 지적조차 되지 않았고 감사 내용조차 허위이라는 것이 이 법사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회의 법사위원님들은 지금 목격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사위가 스스로 소모적이라거나 법사위원으로서 자괴감이 드신다면 이 자리를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발언 제한합니다. 여경훈 부장님, 네, 답변 태도에 따라서 저도 질의의 강도와 수위가 좀 조절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끄럽게 떠들지 마세요. 예, 여기는 서울시 송석준 고등법원 의원님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이 관할 법원 하에서 지금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안 하는 지금 불이의 사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법정 모독죄는 법정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죠? 형사법 138조에 처벌할 수 있다. 당연히 처벌하죠. 근데 동일한 사안으로 같이 처벌한 수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정 모독과 국회 회의장 모독은 같은 범죄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사법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할 법원에 있는 이 오창훈 또 김난주 부장 판사가 이렇게 동행명장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발급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나요? 법원은 성스럽고 독립적이고 존중받아야 되고 국회는 무시당해도 됩니까? 결국 1년 중 한 번 부르는 이 자리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때문에 서울까지 가야 되네? 라는 지나가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 4일 일주일씩 한번 해드릴까요? 모든 비위 사건 다 조사해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라도 성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출석을 안 합니다. 제주지방법원장님, 지금 아침부터 많은 질문을 받으셨는데요. 결국 본인이 이제 관할하는 법원 내의 부장판사가 국회를 무시하고 동행명령 발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그리고 징계 청구권자로서의 법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네. 오늘 동행명령장 발부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응한 상태인데요. 제가 그 불응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증인 출석 요구는 최소한 보통 일주일 전에 합니다. 그래서 이미 불출석 사유서 혹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는 채택을 저희가 하지 않지만
사유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그만한 아주 중대한 중앙지법이 휴양법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람 아주 많이 살고 있고 자치도로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엄중한 법원 아닌가요? 그래도 모든 법원이 다 중요하겠지만, 근데 사유를 또 검토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 전에 사유는 검토 안 하셨습니까? 일단 2명의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그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최소한 7일 전에는 출석 요구서가 도달해야 됩니다만은 출석 요구서가 좀 늦어진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 추석 송달이 늦어진 국회 탓이다. 지금 그렇게 아닙니다. 답변하시나요? 국회 탓이라기보다는 아니죠.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 당사자들이 그 현재 이제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관한 부분들 플러스 위원장께서 더 추가 질의하시면 또 답변해 주시겠고요. 예. 여경훈 판사는 연선 36기, 오창훈 판사는 33기, 강남주 판사는 37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창훈 판사가 제일 선임 판사였네요. 네, 세 그렇습니다. 명이 노래방 가자할 때 같이 가자고 했습니까? 오창훈 판사가 어땠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창훈 판사가 아주 가무에 능한다. 또 이 회식비 스폰 이런 것들도 요구해서 문제가 된 적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고 처분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식비 스폰 요구에 대해서 경고만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고도 아니죠. 오히려 이것 주의 처분 정도 받았고 징계도 안 받았습니다. 제주도청 공무원에 대해서 이 본인이 판결한 오창훈 판사가 판결한 이 판결을 보면 제주도청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했을 때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근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회식비 스폰 요구한 것은 농담이다라고 감사를 했어요. 이러니까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무 중에 술 마셨다는 거 인정하셨죠? 세 네, 분이. 그렇습니다. 근무식 술 마신 충북 공무원은 징역 6월 선고됐고요. 법원에 의해서. 법원이 선고하죠. 근데 경고 처분만 받으셨죠. 네, 본인은 근무 중 술 마신 거 경고 처분만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경고는 법관 징계에 해당합니까? 정직이나 강등이나 견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뭘 처분 받으신 거예요, 도대체? 그냥 구두로 혼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징계가 아니죠. 아니, 일반 공무원은 징역 6월까지 선고하면서 법관분들이 그냥 끝나고 끝났다? 애들입니까, 법관이? 법관장님, 네. 법관이 후배 법관들이 애들입니까? 혼내면 끝날 일이니까 이게? 그럼 징역 6월을 선고를 하지 말으셔야죠. 그리고 일반 공무원보다 법원 공무원의 중대함이 얼마나 큽니까? 많은 사람들의, 정말 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모든 생사의 살권까지도 쥐고 있는 분들 아니신가요, 법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질책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법상에 규정된 징계는 아닙니다만은 지휘 감독권의 일환으로서 엄히 훈계한 것이고요. 그 인사적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엄중하게 예. 재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신동욱 위원님이십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시간이 9시 반인데 이 장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사법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입법개혁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직 판사를 동행명령전까지 발부받아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제 평택이죠. 밤 9시 반에 불러서 민주당이 물어보고 싶은 거 2분에 다 끝나고 뭐 물어본다는 게 전부 곁다리. 더구나 추미애 위원장님은 내가 자료 요구해가지고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시는데 지금 법사위원장님이 본인이 자료 요구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 현직 판사를 불러서 밤 9시 반에 그냥 그 근무 시간 중에 술 마신 것을 지금 추궁하느라고 지금 대한민국 법사위가 움직여야 됩니까? 참 개탄스럽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금 화면 하나 보세요. 이게 지금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판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자, 먼저 창원 간첩단 사건 1심 재판 중에
2년 7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공소장에 이 창원 간첩단 사건이 어떤 게 나와 있냐 하면요.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생불멸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김일성, 김정일주의 조직하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 괴물고기 출연 괴담 인터넷 유포하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제2 촛불국민 대항쟁 전개하라. 친미 보수 정권 부활이 우려되니 반보수 집중 투쟁 전개하라.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간첩단이 적발이 됐고요. 이 지역 조직이 68개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재판하는 김인택 판사를 집중적으로 지금 면세점에서 뭐 물건을 싸게 샀느니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조용해 보세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제주도는요, 무슨 문제냐면, 보셨죠? 제주도 기억 간첩자 사건은 어떤 공소사실이 있냐면, 북에서 하달된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고 혈서와 맹세문 발표로 결의를 다져라. 노동, 농민 생존권, 진보 세력 연대를 추진하라. 정권 퇴진 촛불 집회 추진하라. 마지막 보세요. 총 회장님, 이건 김정은입니다. 총 회장님에 대한 흠모심과 조직관을 높여주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천 투쟁하라. 이걸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진보당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창훈 판사라는 사람이 이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서 경찰에 허벅지를 물어뜯은 그 시위대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진보당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자, 증인, 이 술자리가 있었던 게 언제입니까? 2024년 6월로 기억. 2024년 6월에 있었는데 우리 추미애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최근에 지난달에 추미애 위원장님이 요구해가지고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거 지금 아무런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저 판사분들 제가 쉴드 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다 묻혀 있다가 갑자기 이 재판이 재개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왜 간첩단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의 인신공격이 시작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분들 감사든 감찰이든 수사든 받아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오창훈 판사가 그 시위대 허벅지, 호송 경찰 허벅지 물어뜯은 시위대 실형 선고한 이후에 제주도가 굉장히 소란해진 건 알고 계시죠?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갔다는 게 무슨 얘기죠?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를 봤죠? 네. 그때는 이제 평택을 옮기고 난 다음입니까? 네,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은 같이 술을 먹었는데 이 정의는 사실 100번 양보해도 오늘은 오창훈 판사를 불러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술자리에 있었던 세 사람 중에 지금 한 명을 불렀는데 이분이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우리가 국회 법사위가 그 같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판사 한 명, 밤 10시 다 되는 시간에 불러가지고 그거 추궁하겠다고 판사의 개인 일탈행위 그거 추궁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국감장 이런 거 하는 데 아닙니다. 국감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박은정 의원님의 관심사는 그 정도일지 모르지만 국감장이 이런 거 하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면세점 얘기 저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증인을 불러놓고 신동욱 위원님이야말로 질문을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동욱 위원님께서 여경원 판사를 지금 소환을 할 것이 아니라 오창훈 판사를 소환했어야 됐다라고 하는데 오창훈 판사는 소환에도 불응하고 동행명령에도 불응을 하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오창훈 판사를 불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간첩단 사건 얘기가 나오고 그 불응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신동욱 의원님의 우려처럼 그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 태만 여부를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뭐를 질의해야 될지도 좀 연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색깔론은 소모적입니다. 그야말로 신동욱 의원님처럼 색깔론을 과도하게 갖다 붙이거나 하는 것은 국민이 들으시기에도 매우 피곤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최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자, 최혁진 의원님 너무 소란하니까 잠깐 기다렸다가 해주십시오. 네. 최혁진 의원님, 이 주변이 소란스러울 때 저절로 음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네, 이 국민께서 들으시기에는 영문을 모릅니다. 왜 저렇게 목소리가 큰지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란을 피우더라도 조용조용 말씀하셔도 국민들께서는 다 알아들으십니다. 예, 제가 시작합니다. 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옆에서 많이 떠들고 있어서 제 목소리가 잠시 컸습니다. 네, 여경은 부장판사님, 네. 오늘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국감장에 이렇게 증인 채택이 됐는데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공직자가 정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나타나는 게 기본적 도리입니다.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공공기관에서 기획본부장을 한 적도 있고 기관장이 공석일 때 직무대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직무대리 상태로 국정감사를 치른 적이 있어요. 저는 국정감사 준비를 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밤잠을 못 자면서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왜?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구 아닙니까? 그죠? 국민 앞에 감사를 받는 자리가 얼마나 중차대한 자리입니까? 심지어 그때 국감 받을 때 국회의원 중에는 제가 공공기관에 숨어 들어온 빨갱이라고 규정해서 괴롭히던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성심을 다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분의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우리 고등법원장님,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의 최고의 리더분들이신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국감에서 비위 혐의로, 비위 문제로 증인 채택이 됐는데 오지 않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고 내란이나 계엄이 괜히 벌어진 것이 아니구나. 우리 공직사회 전반이 국민의 대표한 사람들의 입법기관의 감사를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결국 내란 계엄도 소홀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뤄지고 그날 밤에 모여서 대책회의나 앉아있는 그런 사법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마무리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계엄이 벌어진 날 우리 국민들은 빛의 속도로 전국 각지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해석하며 이 국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법적인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를 지킬 것인가 논의하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안 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저도 지역에 집회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제 아내가 방에 들어와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해도 좋은데 반드시 이겨라. 근데 죽지 마라. 당신한텐 장애 아들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은 국민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왜 국민들은 국회로 왔겠습니까? 왜 사법부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법부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들, 대법관님들, 판사님들, 행정부가 내란과 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우리와 함께 싸워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회로 와서 우리의 목숨줄을 살려줬습니다. 우리가 땅에 묻히는 걸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단순 비위가 아니라 사법부의 기강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엄중한 국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국면에 국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체 이탈하신 분들처럼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중립적인 그런 교묘한 태도들을 보이면서 재판 중인 사건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는 태도로 하루 종일 이야기하시는 것. 심지어는 비위 문제로 증인 신청을 하신 분들이 3명 중에 1명만 나타나고 2명은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국민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 많이 성장했고 더 많이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참으로 위험하고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 공직자가 어찌 나라에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사법부가 거듭나는데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동료를 안위하고 보호하고 그럴 타이밍이 아닙니다. 국민을 중심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뭐 이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증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국회가 법원에 대한 사무감사, 국정감사할 권한이 있고 거기에는 법원 공무원들의 직무 감사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하지만 반대로 국회가 우리 지금 일하시는 판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우리 증인을 증인대에 세워서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은 우리 증인이 질문하는 질문을 받을 수는 있어도 증인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진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국회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문제됐던 변호사 얼마나 자주 만났어요? 기존에는 한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지금 보니까 모임에서 보는 사이였습니다. 네, 모임에서. 네, 근데 지금 제주도를 내려오면서 연락한 것 같아요. 네, 카톡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제주도 올 때마다 봤어요. 보니까 카톡 내용을 보면 그 무렵엔 자주 만났던 것 같은데요. 그 전보다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안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한 7, 8년 정도 된 것 7, 같습니다. 8년 정도. 예. 그러면 제주도에는 몇 번 정도 만났어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만난 거는 5번 정도로 그래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연락은 되게 자주 했나 봐요. 카톡 같은 것들 자주 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요. 지금 그건 다 증거로 드러나 있어요. 네, 뭐 자주라고 하면은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문제가 됐던 이 변호사가 증인이 진행하는 사건에 단 한 번이라도 변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건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날짜는 제주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보십시오. 11월경에 한 차례 기일을 진행을 했는데 작년? 네, 그렇습니다. 2024년 11월경에 한 차례 진행했는데 그 사건은 다투는 사건이어서 제가 판단하지 않고 다음 재판부에 넘기고 끝났습니다. 네. 형사 사건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형사 단독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주도가 아니라 그 전에 다른 법원에서 근무할 때에도 이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 아니 우리 증인이 진행했던 사건에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딱 그 무렵인 것 같은데 사건 수임하고 나서 그 뒤로 지금 이렇게 의뢰인들에게 사법거래를 얘기하면서 사건을 수임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네, 기사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우리 증인이랑 이 변호사는 우리 증인이랑 그 정도로 이제 말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게 사실은 공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판사들 이런 거 모르나요? 아는 변호사라고 와서 밥 사주고 술 사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내 이름 팔 거다. 이거 모릅니까? 그런 거 주변에서 서로 공유 안 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쟤는 지금 증인뿐만 아니라 법원의 분위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한 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지기현 판사도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냥 평소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가 룸사롱 데려가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건 들어오면 팔이 안으로 굽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영업하고 다닐 거고 내가 이렇게 친하다. 술집에서 사진을 왜 찍었겠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 변호사랑 똑같이 이 사람 지기현한테 접대했던 그 변호사도 돌아다니면서 그걸로 영업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친하다. 룸사롱도 같이 다니는 사이다. 이거 모릅니까 판사들이? 모르면 법원 전체가 다 지금 심각한 죄의식이 없는 집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에요. 오늘 기사 봤는지 모르겠어요. 특검이 이종호가 부장판사랑 술자리 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 보니까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필에 대해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 부장판사 만나서 로비하려고 만났고 술값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부장판사는 여기서 등장하는 부장판사 만난 적 없다라고 지금 잡아뗐는데 웬걸 사진이 나와버렸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지기현 판사도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 제대로 조사 안 했잖아요. 지금 증인은 술 먹고 난동 부렸다는 이거 하나로만 지금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렇게 법원에서 폭넓게 퍼져 있는 이 죄의식 없는 이런 무시적인 카르텔 그 안에 지금 중심에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나오신 분들도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지금 똑똑히 바라보고 계세요. 법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오늘 아니고도 계속 이어지니까요. 종합국감도 있고요. 네,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일반 증인들께